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의 보건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자, 2024년도 6월 22일 날 구급 보건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부터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승리자는 여러분들이죠. 고득점 확실합니다. 이게 웬일인지 간호직도 지역, 보건직도 공중보건이 더 쉬웠단 말이에요. 여튼 보건직은 이번 전공시험이 예년, 작년과 다르게 좀 쉬웠어요. 난도와 변별력이 훅 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이건 하나 틀리건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보건통계에서 1번으로 바로 나왔죠. 한 문제, 기출문제 준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1차 보건으로 치료적인 관점 들어갔던 오답이 나왔고, 자, 사회보험의 두 문제, WHO 아주 쉽게 나왔고, 역학 및 감염병은 언제나 수두룩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식품에서 2개, 환경 2개, 보건지표 하나, 의료법 하나, 산업보건 2개, 정신보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상하권에 거의 800페이지에 준해가지고 나온 문제, 토탈 20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건직에서의 공중보건은요, 예, 역학하고 감염병이 좀 꽂히긴 해요.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공부해야 되냐? 여기만 공부하면 6개밖에 못 맞아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골고루 다 해도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보건통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보건통계에서 한 문제 나왔을 때 변이계수가 시험 문제였고, 올해는 기출에 준해서 정확하게 잘 내셨어요. 앞전에 시험 문제 범위에 넘나드는 이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 시험 문제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타격감이 없지나마 있었을 시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자, 사전에 지식이 있을 때 모집단을 몇 개의 우선순위라고 나와져 있죠. 몇 개로 분류를 했다. 자, 동질적 소집단을 분류한 다음 각 소집단으로부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모집단을 분류를 해놓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층과 무작위 추출 방법이죠. 남자, 여자 층, 10대, 20대, 30대 층. 그 중에서도 10대 애들만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표본 추출 방법. 정답은 3번 층과 무작위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2번 학급 문제죠. 뭐 나오면 꼭 찍으라 했어요? 네! 치료!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내용이 아니고 예방접종도 하고 안전한 식수도 제공하고 모두자 보건도 하는데 치료기술의 개발, 치료 들어가면 찍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회보험에서 나와서 사회보장제 파트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 민간보험과 구별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요, 어떻게 돼요? 특징은 임의가입은 민간보험이에요. 정액제도 민간보험이에요. 다. 근데 균등한 급여 수준이다. 균등하다. 저 급여는 뭐지? 서비스야. 똑같이 우리가 병원 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이가 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서비스를 더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정율제예요. 정액제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정율제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요. 퍼센테이지로 내기 때문에 9%, 100만 원에 9%, 1000만 원에 9% 차이가 많죠. 많이 벌면 많이 내요. 그러나 병원 가서 저 사람이 10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전혀 몰라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균등한 급여를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보험이고 정답 2번이죠. 얘도 엄청 쉬웠죠.
4번도 하급 문제죠. 많이 저거 어떻게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잖아. 어? WHO 설명 옳지 않은 거 1948년도에 발족됐다. 우리나라 몇 년도에 가입했어? 1949년도. 몇 번째로? 65번째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무소 어디 있어?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있다. 근데 지역 사무소 전체 토탈 몇 개? 6개. 저도 이거 오답으로 냈는데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예, 얘도 엄청 쉬운 문제. 5번.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전파해요. 빠른 속도예요. 일단 특정 지역이니까 팬데믹의 세계는 하면 안 돼. 산발성도 하면 안 돼. 엔데믹하고 에피데믹을 하겠지. 토착성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항상 존재야. 일정 유지야. 근데 저렇게 빠르게 속도 전파하진 않아. 그러니까 에피데믹. 정답은 4번. 둘 중에 하나잖아. 제가 이것도 찍었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팬데믹 끝났어 얘들아. 그럼 밑으로 내려올 거야. 에피데믹으로.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쪽지 시험. 동양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식상한 건 안 내는데 이거 너무 식상해. 근데 정세를 봐라. 팬데믹 끝났어. 에피데믹이야. 날지도 몰라. 아무튼 잘 새겨 들은 사람은 그냥 쉽게 맞았을 겁니다. 하급 문제입니다. 그냥 하급 문제로 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은 지금 3년 연속제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 3년 연속. 틀리면 안 돼.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그리고 메르스, 사스, 에볼라, 신종 인플루엔자. 이 검역감염병 종류인데 하나 있는 거 뭐가 있어? 콜레라. 콜레라로 시험 문제 오답으로 역대급 많이 나왔다. 역시나 2024년도 시험에도 그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출제 교수님한테 고마워야 될 건 뭐예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아. 왜? 콜레라 외우고 그 뒤부터 안 외워. 콜레라 패스까지 외우고 그 뒤부터 또 안 외워요. 글씨가 많아서. 콜레라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확실한 검역감염병 콜레라입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사람들이 다 첫 장에서 하고 공부 안 할 것 같아. 다 팔아버려. 책도. 공부 그만이야. 이렇게 하고 정리해버려요.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장기전이고요. 장기전으로 가면 안 돼. 제가 2년 이상 하면은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엉덩이 힘이 기를 건데 단기에 끝나셔야 되고 엉덩이의 힘은 장기로 하셔야 돼요. 자, 7번. 7번은 이것도 선생님 생각해야죠.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어패류 섭취예요. 장염 비브리오예요. 야 6월이야. 콜레라 식중독 뭐가 나오겠냐. 지금 낚시 뜨잖아. 낚시 뜨고 있어. 그럼 장염 비브리오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70도 이상 15분 조리하면 식중독 예방할 수 있어. 그러니 감염형이야 독소형이야? 그래 감염형이 하나겠지? 우리 뭐 파플리젠스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런 거 그냥 보고만 갔어요. 캠빌로박터나 장염 비브리오인데 캠빌로박터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야. 재작년에. 장염 비브리오잖아. 어패류. 캠빌로박터는 육류잖아. 근데 지금 생선 나왔다고. 그리고 6월 달에 내가 저 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가능성이 있어 나온다면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불쾌지수 저한테 물어본 선생님 있죠? 선생님 불쾌지수 뭘로 해야 돼요? 어디서는 막 복사열도 넣고 막 그랬대. 그거 어떤 책이요? 기온과 기습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불쾌지수의 공식입니다. 예, 공식.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8번에 1번으로 찾겠습니다. 정답. 너무 쉬워요. 9번. 이거 어쩔 거야 저거. 환경 파트에서 공기의 조성 성분인데 공기의 78%. 아휴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풀어봤는데 78%. 얘들아 질소를 나올 때는 자만병의 특징 78%의 특징 그걸로 해서 이 박스형으로 물어본다. 나왔죠. 질소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21%는 뭐예요? 산소.
예, 두 번째 많이 공기에 차지하는 산소죠. 저 두 개 보고 찍으셨어야 돼요. 공기 78% 몰라도 돼. 자만병 보고 질소 찍으셨어야 됩니다. 9번의 정답 2번. 자, 10번은 식품의 보존 방법은 작년에 공중보건 1번 문제 화학적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또. 제가 큰 카테로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야 다음에 또 언저리에서 나와. 근데 바로 정말 저렇게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또 출제가 됩니다. 자, 방사선 처리법 10번에 1번이고 나머지 염장, 보존, 산 다 화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제가 이런 시험 문제도 공식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시험 문제도 내죠. 보건지표에 그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는 것은 조축생률은 당해년도 출생아 수의 당해년도 15에서 49세 여자 수 15에서 49세 여자 수 이게 틀렸어요. 당해년도 중앙인구란 어떤 인구야? 7월 1일이야. 7월 1일 현재 총 인구수 곧 있으면 7월 1일이네. 그게 분모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와서 2번은 옳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아 사망률 옳게 설명이 됐고 3번 비례 사망지수 50세 이상이죠. 4번 알파 인덱스는 영아 사망자 수 당연히 신생아 사망자 수 공식이죠.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쉬웠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줬죠. 시험 문제 많이 냈고 모사에 됐고 거기에 오답은 보건진료소로 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이론서에는 법령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법령 많이 넣죠? 여러분들 책값만 비싸진다고 제가 그런 말 했죠? 법령에 진짜 나올 것만 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이퍼 주면 돼요. 거기엔 선택사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작년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얘만 딱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시험제 나왔고 제가 이거 병원체 검체 확인한 PCR 검사 난리 났었다. 없어가지고 의사 있어야 돼. 그리고 임상병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상병리 해석하는 기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 법령에 따라서 보건지수는 없어요. 정답 보건지수나 보건진료소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냐 그랬죠. 여튼 보건소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가 법령이에요. 보건지수는 없거든요. 책에 그렇게 나와져 있어. 그런데 그럴 이유는 절대적으로 보건지소장은 누가 돼요? 의사가 돼요. 의사가 기계를 갖고 있다. 예, 기계. 법령에는 지목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계가 있다 하면 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법령 기준에는 없어서 오답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의료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준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오랜만에 보건행정 문제가 공중보건에서 등장합니다. 자, 2년은 처방전, 3년, 5년, 10년인데 재미난 건 시험 문제가 긴 것부터예요. 그러면 수술기록지나 진료기록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수술기록부, 조상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여기는 수술은 10년, 처방전 2년, 명부 5년이야. 그래 틀렸고 환자 명부 2번에 5년, 처방전 2년, 검사 또 5년이야. 맘대로 써놨죠.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그 다음에 환자 명부 5년. 이것도 다 그거죠. 근데 잘 읽어봐야 돼요. 긴 것부터. 진료기록부 15이에요. 정답 3번. 14번. 역학지표예요.
이 문제에서 고민은 하진 않았겠지만, 고민하셨어요? 없잖아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정답 3번이잖아요. 유행 기간이 매우 짧을 때는 유병률하고 발생률이 같아지잖아요. 심지어 이거 저한테 물어본 선생님 있었죠.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기간이 짧은 이유, 똑같은 이유. 자, 2차 발병률은 발병률 원터치에서 그 전파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질병의 중증도를 알 수가 있는 거는 치명률, 그 다음에 동력, 이런 것들로 중증도를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건 유병률. 더 가까이 가는 거는 시점이가 시점 유병률로 더 하면 좋아요.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일정 기간에 새로운 거, 그러니까 발생률.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15번. 이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봤던 문제. 산업재해 보상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상시 근로자 일명 있어도 해야 되고, 사업주가 100% 돈 다 내야 되고, 강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출퇴근 중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죠. 얘도 하급 문제. 자, 16번에는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법령에 따라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있는데 정신건강 보건교사, 보건교육사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얘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긴 했는데, 찍는 방법 그 번호 있지? 비율. 그거 얼른 써야 돼요. 이거 공중보건 너무 쉬웠어. 그거 보고 써가지고 맞았어야 되는 시험 문제야.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세게 안 했으니까. 산업재해 보상법에 장애 보상 일시금은 장애 등의 등급표에 따라서 1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1급부터 14개 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 등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18번은 우리가 치명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C에 대한 여자의 21년 치명률이에요. 지금 24년인데. 유행한 신종감염병의 확진자 중에 총 300명, 여자가 100명, 그 중에 21년도 사망자 수는 25명, 여자는 10명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확진자 수 중에 100명 여자가 그 치명률은 사망률을 하죠? 10명 곱하기 100, 짠짠 10. 정답 2번이죠. 이것도 쉬운 문제. 19번 갑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가을성 열성 감염병 중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등줄기 매개체고 10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니까는 들판이나 이런 데 갈 때 조심하셔라고 했고, 병원체가 리케치아다, 쯔쯔가무시 아니죠? 자, 이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날, 신증후군, 혈액 섞인 피 오줌을 쌀 수가 있다. 소변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것의 단계, 4단계가 지나고 나면 다시 키드니가 회복이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석하셔야 돼, 평생. 근데 우리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의 요양급여는요, 요양급여예요. 저거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 서비스할 때 돈의 혜택을 주냐 안 주냐예요. 얘도 굉장히 쉬워요. 안경 콘택트 렌즈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시술비 여러분들 이거 돈 요양급여 해줘요? 여러분들 100% 다 내가지고 라식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자, 멀미 예방, 금연 등에 위한 진료도 하지 않고, 이거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그 보건교육은 하죠. 장애 진단, 우리 진단서 할 때 진료비보다 많이 나와요. 10,000원, 15,000원 나오죠. 자, 파상풍 했을 때 치료 목적으로 하게 되죠. 예방주사 해당이 되죠. 그 몇천 원 안 되고 저도 맞았어요. 이거 파상풍 혈청주사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요양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진 거는 눈이 나빠. 그 나쁘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야. 유전적이거나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해줘야.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안경 낀다고 그거 요양급여 해주지 않죠. 그 호주 같은 나라는 태양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백내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글라스가 다 요양급여를 해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죠. 근데 뭐 먼 미래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나 질병이 발생할 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들만 요양급여가 된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래서 제가 봤을 땐 14번, 17번 찍었다 하고 95점 이상 맞아야겠습니다. 95점도 이상 맞으지. 선생님이 항상 모를 때 모르는 거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찍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얼른 썼으면 100점도 가능했던 시험 문제다. 자,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올해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쉬웠다. 좀 긴장을 하시고 다시 하실 분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볼 법도 하겠다라는 신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2025년도에 해커스 공무원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 공중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